직장인이요?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억대 연봉 만드는 직투TV의 백 팀장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이 바뀌었는데요. 덕분에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픈한 채널의 이름은 실크로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재테크 중에서도 왜 부동산 경매를 선택해야 되는지, 레버리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국에 주목할 만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까지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물건 검색부터 시작해서 권리 분석, 입자가 산정까지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픈 이벤트로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구독은 해주셨는데 실제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지 않아서 제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꼭 이 밑에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5년째 직장인 백 팀장이 알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실크로드. 그 첫 번째 시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볼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급여를 좀 알아보고요. 최신 자료를 제가 국세청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죠. 우리가 저 산을 가야 되겠다면 그 산, 어디 산에 올라갈지를 정하듯이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테크의 목표를 얼마까지 설정할지 저하고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보다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월 평균 급여 2015년 판. 실제로 직장인 평균 급여는 월급 264만 원에 해당이 됐고요. 연봉 3,172만 원이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급여라고 합니다. 꽤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연봉이 초봉이 요새는 3,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대기업 기준이고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 10명 중 6명이 평균보다 받지 못함. 그 말인 뜻은 월급이 264만 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63%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이번에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상위 1%의 평균 연봉, 인원은 한 17만 명 정도 되고 연봉이 1억 3,500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뒷장에서 좀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억해 두셔야 될 거 264만 원 월급여 평균 그리고 1억 3,500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9년 급여를 확인하고자 지금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그제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받았고요. 2020년 국세 통계 연보라는 이런 파일을 통계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압축 파일로 나오는데 이 압축 파일을 보시면 2020년 국세 통계 연보 발간 538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4-2-16에 보면 근로소득 분위별 통계라고 나와 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2019년에 근로소득자들을 추정해보니 1916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1916만 명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내고 가입자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소득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 급여 생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를 토탈 받았냐? 717조 원을 급여로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17조 원 나누기 1900만 명을 하면 개인이 받는 평균 연봉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700만 원, 그리고 월급여 12로 나누면 약 31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요 밑에 총급여 기준 분위별로 10%씩 나눠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191만 명씩 10으로 나눠놓은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 평균보다 많으십니까? 또는 평균보다 적으십니까? 사실 이 평균에 해당한다는 요 노란색이 제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중위소득, 우리가 딱 가운데 있는 점을 찍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257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2015년 대비해서 2019년 4년이나 지났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상위 1%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에 상위 10%의 연봉을 볼까요? 상위 10%의 연봉이 1억 1,6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전에 1억 3,500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상위 10%의 평균이 1억 1,600입니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연봉의 증가율이. 아까는 1억 3,500, 좀 러프하게 하면은 한 9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말인즉슨 반면에 하위에 있는 하위 소득군은 아까 264만 원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인원은 이때 2015년보다 한 200만 원이 더 늘어났지만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쏠림 현상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 채널 실크로드에서 제 기준은 여기 상위 30%에 해당하는 저희 시청자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월 급여는 약 400만 원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감안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사표를 쓰는 이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같이 연봉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컸습니다. 20대는 30%, 30대는 37%, 40대는 연봉에 대해서 41.1%가 불만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68%가 연봉이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평균 연봉이 3,619만 원인데 비해 희망 연봉은 4,573만 원이었습니다. 26%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결국에 이 정도의 차이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10억을 예금을 하면 금리 4%일 때 세금을 제외하고 월에 받으실 수 있는 실수령액은 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로 했을 때는 7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급여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만 원, 저희 시청자 상위 30%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월 급여를 4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산정해 봤더니 짜잔 14억 3천만 원입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 월 급여 400만 원 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14억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제 밑에 써놨는데 월 급여로 500만 원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17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직장 우리가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17억 8천만 원, 14억 3천만 원 현금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만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월 급여 400만 원. 어떤 분들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금액이 14억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투자자보다 투자에서 유리한 이유가 여기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투자에서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에서 훨씬 쫓기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전업 투자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들은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대출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급여소득자라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재직증명서와 원천소득세를 낸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뭐 많게는 급여의 2배, 적게는 급여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재테크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이 매우 불리한데요. 지금 직장 급여에서 대출을 그만큼 받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미 50% 반을 먹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신용으로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 직장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아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미혼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러 부모님을 뵈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직장은 어디 다니니? 그게 사위든 며느리든 직장에 대해서 어르신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이 있죠. 저도 제 나름의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 삼성전자의 직원입니다. 한수원의 직원입니다. 라는 명함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인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보다 유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직장인들이여 투자를 망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오늘부터 1일차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꼭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투TV의 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